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장중 6만 1,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며 다시금 상승의 분위기가 오는 듯 하더니 6만 달러 미까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변동 장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일 있을 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죠. 과연 단기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1% 상승한 6만 6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93% 상승한 2,600달러대, BNB가 1.58% 상승, 솔라나가 0.7% 하락, XRP가 0.82% 상승한 0.60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이제 다음 달이죠. 이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에 관한 확신을 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FOMC 7월 의사록을 보게 되면 연준이 대통령 선거를 몇 주 앞두고 9월에 금리를 내릴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진단하게 되었는데, 대다수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해서 예상대로 나온다라면 다음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몇몇 위원들의 경우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세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공했거나 그런 결정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지난 7월 30일에서 31일 열린 FOMC 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준은 당시 금리를 동결하였죠. 이와 함께 의사록은 다수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고용 목표 관련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많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목표 관련 위험이 감소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이제 일부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이 좀 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경우 좀 더 심각한 악화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의사록은 소개하게 됩니다. 이날 미 노동부의 경우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발표된 수치보다 81만 8천 명, 약 30% 줄여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하향 조정폭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수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것보다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징후로 풀이가 되었는데, 이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고용시장이 다소 침체되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순유입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요.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막대한 자금의 순유입세가 이루어졌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에서는 순유출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순유출로 집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펀더멘탈 자체가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미 증시의 경우는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내일은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11월 있을 미 대선 민주당의 해리스 캠프의 정책 고문에게서 크립토 마켓 관련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 성장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해리스 캠프 정책 고문 가상자산 산업 성장책 지원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의 브라이언 넬슨 정책 담당 수석 고문의 경우는 민주당 전당회의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 이 넬슨 고문은 해리스 부통령이 신기술
기술과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넬슨 고문은 추가적으로 해리스 캠프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보호장치 마련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안정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원하고 있다라며 해리스 행정부는 여러 차례 거래소 파산을 겪은 가상자산 산업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얼마 전 해리스 캠프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해리스가 당선 시에 미국의 재무장관 자리에 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앉힐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겐슬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는 앙숙과도 같은 존재로서 이 인물을 재무장관에 앉히겠다라는 말은 곧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성장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경우는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완전하게 상반되는 모습이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에 앉히겠다라는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 크립토 마켓이 이제는 양지로 올라왔으며 이러한 해명을 할 만큼 다가오는 11월 있을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새로운 강세장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2020년 코로나 폭락 재현인가 새로운 강세장 신호일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전략가인 크립토 독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의 급락과 유사하다라고 분석하며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크립토 독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팔로워 81만 명에게 비트코인이 이달 초 최저치인 48,000달러에서 반등한 후 새로운 상승 랠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2020년에도 비트코인은 일주일 만에 50% 이상 하락한 후 몇 달 만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 58,800달러의 지지선을 유지하는 한 여전히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 다른 시나리오에도 열려 있음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플랜 B죠. 2021년 상승장 당시 매월 비트코인의 종가를 정확히 맞추며 작두를 탔다라고까지 불리우던 이 플랜 B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각 사이클의 바닥에서부터 4배씩 상승했다라는 자료를 엑스닷컴을 통해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20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그린 자료인데 이에 따르면 현재 사이클에서도 4배의 상승에 저점 대비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의 기준은 2022년 말 FTX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4배가 올랐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6만 달러 전후인 것을 감안할 때 만족할 수준은 아니죠. 더구나 비트코인 10만 불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시기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주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저점 대비 4배 상승이 나타난 이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는 최근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하락 종료설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이 크립토컨트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의 하락은 패닉셀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패닉셀을 한 투자자들 역시나 단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라는 건데 홀딩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매도할 가격이 안 된 겁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수준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7,000달러를 비트코인의 바닥으로 봤다라는 건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6만 달러 부근에서 계속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해석이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자원에서 장기 투자자가 되었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제 최근 변동성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걸 장기 투자자들이 받으면서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답답하다라고 현재 불평을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하락을 장기 투자자들이 막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고무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런 가격 흐름은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특히나 과거 추세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만 합니다. 완전히 100%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4년 사이클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불장으로 들어가는 데는 길어야 두 달에서 이제 3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전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매수를 시작해도 벌 수 있겠지만 상승이 커지면 욕심 때문에 벌기보다 잃기가 쉽습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던 분들은 기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시간은 15일하고 15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투자 금액은 2,500불, 약 3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드 프로핏, 봇의 매매를 통한 자동 수익의 경우는 8% 20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이 롱 포지션을 통한 미시한 수익의 경우는 23% 594달러이고 토탈 프로핏은 30% 795달러입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 가격 관련 분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XRP의 개당 가치가 2만 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2만 원 넘어 가장 가치 높은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XRP가 고래들의 매수 활동 급증에 힘입어서 폭발적인 상승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시 16달러 하나 21,363원 카드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방향성 지수, 이동 지수, DM 또한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플러스 방향성 지표가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게 된 이 마이너스 DI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강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DI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현재 추세가 강세장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패턴은 상승 추세를 반영한다라고 하는데요. 한 암호화폐 분석가의 경우는 리플이 새로운 상승 추세를 시작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며 이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급격한 하락 추세가 있을 때마다 더 높은 바닥을 형성한 다음 기록적인 최고치까지 급등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랠리를 거쳐 2달러 저항 수준을 테스트한 다음 16달러의 최고 피보나치 수준까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시장의 분위기와 관심 증가가 좌우될 것이다. 센티멘트 데이터도 리플의 랠리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근거인데 데이터에 따르면 이를 활성 주소수가 8월 11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XRP 계정의 원장의 채택 증가가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 이제 XRP 계좌 잔고가 600억 개를 이제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강력한 매수 소식들까지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온 2020년 12월 이후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불리웠던 미등록 증권 소송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면서 XRP의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해봤을 때 XRP는 사실 현재 기준으로도 10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 맞습니다. 2만 원이라는 수치가 전혀 허황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다시금 불장이 시작되려는 시그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XRP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39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그럼에도 피어 이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역사상 최초로 금괴 하나의 가격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이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상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너도 나도 비트코인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기술로 설명하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냥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제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거죠. 사실 2021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지금의 투자 자산보다는 사람들에게 화폐로 더 많이 이해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등장을 했죠. 설명하기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니까 투자 자산으로 보자라는 컨센서스가 합의에 이른 것인데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다가 꺾인 것이 2021년 4월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의 펌핑이 워낙 심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였는데요. 이때 타격 정말 컸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이때였죠. 비트코인 채굴 맵을 보면 중국이 아예 제로로 나올 때가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중국도 열심히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지나며 나름의 상승과 하락,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마침내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통상 금은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위험자산이 하락하고 안전자산이 선호받는 시기에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도 역대 최고가를 다시 찍었고 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비트코인만큼은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는가 싶으면 여지없이 빠지면서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이죠. 2023년에도 이런 모습은 반복됐습니다. 급등하는가 싶더니 한동안 계속 조정과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이 불장의 초입이나 몸통 시기가 아니라면 사실 비트코인의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움직임입니다. 더구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꼽히죠.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존재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금은 아닌 겁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돌아오는 불장에서는 또 어떤 내러티브가 신규 투자자들을 유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 기관들과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인데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쩌면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마지막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화 되어가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